우울증, 혼자가 아닙니다. 실사례 10명의 회복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무기력한 것 같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게 우울증인가? 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을 겪고 그 어둠 속에서 조금씩 빛을 찾아낸 10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민지 씨 28세, 대학원생. 민지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점점 깊은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좋아하던 드라마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COVID-19 이후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민지 씨처럼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떨어질 때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민지 씨는 6개월 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처음엔 약을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지금 민지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목표들을 세워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2. 준호 씨 35세, 회사원. 준호 씨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늘 120%의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40대들은 어렸을 때 내가 참아라, 내가 잘못했겠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화병처럼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남자가 우울증이라니 약하다고 생각될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지금 준호 씨는 주 3회 운동을 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3. 수진 씨 42세, 주부. 수진 씨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을 차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내가 없어도 가족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우울증을 겪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수진 씨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말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이 요즘 이상해. 병원 한번 가보자. 그 한마디가 수진 씨를 살렸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우울증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천천히 회복해갔어요.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만으로도요. 4. 현우 씨 19세, 대학생. 현우 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거든요.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우울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현우 씨는 학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라고요. 현우 씨는 지금 또래 친구들과 우울증 회복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은영 씨 50세, 중학교 교사. 은영 씨는 20년 넘게 교직에 있었지만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세로토닌 수치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은영 씨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했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명상과 요가를 병행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을 살아갈 힘은 있어요. 6. 태윤 씨 31세, 프리랜서. 태윤 씨는 불안정한 수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SNS를 보면 또래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았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죠.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는 우울증이 단순히 세로토닌 결핍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스트레스, 환경, 유전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하죠. 태윤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루틴이 저를 구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 지원 씨 25세, 취업준비생. 지원 씨는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며 수십 번의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좌절과 무력감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원 씨는 가족의 권유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불합격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지원 씨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운동, 독서,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어요. 6개월 후 지원 씨는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8. 동혁 씨 45세, 자영업자. 동혁 씨는 사업 실패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죽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자살의 80에서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된다고 해요. 동혁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동혁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9. 소혜 씨 38세, 간호사. 소희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번아웃이 우울증으로 발전했어요. 환자들에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번아웃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번아웃은 환경을 바꾸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지만 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소혜 씨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쉬는 것도 용기예요. 3개월간의 휴식과 치료 후 소희 씨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10.
재훈 씨 21세, 대학생. 재훈 씨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으로 나타났어요. 대인관계가 두려웠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죠.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런던 왕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우울증, 지속과 재발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재훈 씨는 트라우마 전문 상담을 받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재훈 씨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10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우울증의 치료 성공률은 60에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우울함 속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용감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는 것을요. 지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남겨드립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24시간,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우리 괜찮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